내가 쓰는 힘의 방향의 결을 변화시키는 게 보디빌딩이에요.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야 라인이 변화가 돼요. 그 근거로 제가 한번 운동을 해볼게요. 영상을 찍으면서 운동을 하는 중이라 이전에 한 11시쯤에 제가 어깨 사이클을 한 사이클을 다 돌렸어요. 그러고 지금 또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12개 어설프게 나만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20kg 드는 사람이 20에서 25kg, 30kg, 35kg, 40kg 늘면 내가 원하는 라인, 그러니까 어깨로 치면 여기 삼각근 조면 이런 데가 쑥 들어가고 뭐 삼두근과 이두근의 격차가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더 이렇게 나와지는 형태로 가질까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요. 라인의 변화요. 결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많이 있어요. 일단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본 틀부터 얘기해 볼게요. 내려가면서 내 몸은 무게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 무게를 밑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보통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밑으로 받지 않고 앞으로 회전되는 형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가슴을 내밀어서 이렇게 받지를 못하고 배를 내밀어서 이런 포지션이 많이 형성돼요. 그걸 일단 잡는 게 첫째 1순위고 그게 베이스예요. 그게 된다고 끝이 아니라 그게 이제 시작점이라고, 출발선상에 놓여지는 거라고요. 다시 옆에서 가슴을 흉추가동성 약간 열어놓고 팔꿈치는 무게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미세하게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약간만 돌려놓고 무게를 받아야 되니까 살짝 받아놓고 이 포지션 이렇게 해서 봉으로 든다면 턱이 안 걸리게 이런 포지션이 내려가면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고 베이스가 쌓였으니까 이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역량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 무언가를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아는 분야는 쇄골축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거울 보고 하시면 대부분 다 거울 보고 하시잖아요. 귀의 위치와 어깨선의 위치를 체크해 보세요. 고정 내릴 때도 위치 유지, 밀어내면서 유지. 이거 팔을 다 피는 거, 다 피고 다 안 피는 건 의미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등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팔을 당겼다 구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이 걸리면 이제 중요한 경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깨가 먼저 걸리냐가 중요한 겁니다. 잡아놓고 쇄골축 고정 그대로 쭉 이 정도가 다 핀 겁니다. 제가 쭉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걸 최대한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밀 수 있는, 옆에서 봤을 때도 미세하게 약간 뒤로 밀어야 돼요. 그래야 배합이 맞아지니까 약간 이 정도로 밀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똑바로 밀릴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힘 남았을 때 이렇게 밀다가 하다가 힘 빠지니까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요. 회전이 일어나면서 손목도 꺾기 시작하고 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약간 뒤로 올리겠다. 이게 기본이에요. 쇄골축 고정시켜 놓고 들어가는 거. 두 번째로는 날개뼈를 좀 사용해서 다 내리는데 쇄골축보다 하단까지 내리는 겁니다. 쭉 요건 올리면서 다 피는 거. 그리고 쇄골축이 약간의 핸들링, 미세한 핸들링이 들어가도 돼요. 세 번째로는 상승모근을 쓰는 게 아니라 쇄골축, 어깨선을 봉인 해제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아까 동작이 이거였으면 이게 최대치예요. 지금은 여기서 약간 이거 으쓱으쓱 하는 거죠. 요게 비유를 하자면 가슴 운동할 때 내려서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가속도를 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원리예요. 네 번째로는 요 손목을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지금 찍어 내리는 겁니다. 즉 이쪽이면 이렇게 노란색이 보이죠. 정면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미세하게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다 두고 약간 이렇게 돌려놓고 이걸 잡아서 째는 거예요. 째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삼각근 조면이 있습니다. 삼각근 조면이 내려가면서 풀렸다가 들어오는데 내려가면서 째져서 여기에 압력이 발생을 해요. 요거는 숄더 프레스 머신에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돌릴 수 있는 머신이 있다면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삼각근 조면의 방향결을 더 세게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좀 높은 레벨의 사람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기본 틀은 이것만 지키셔도 돼요. 거의 대부분이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스탠딩에서 시작하시고 내 몸이 힙은 약간 뒤로 무릎은 약간 구부려 놓고 내려갔을 때 이걸 쇄골까지 내릴 수 있는, 그리고 밀어내면서 약간 앞으로 약간 뒤로 빠지고, 즉 고개가 밀면서 앞으로 정수리, 그리고 약간 뒤로 받고 정수리, 쇄골에 닿으면 됩니다. 이게 팔꿈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팔꿈치는 내 몸에서 멀어지고 얘가 내려와서 받는 거예요. 밀면서 쭉 나가고 쭉 내려오고 밀면서 쭉 받고. 이것도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라고요. 이게 되고 나면 이제 확장의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숄더 프레스, 스탠딩 숄더 프레스, 일명 OHP라고 하죠. 그 OHP가 한 60kg 들어요. 드는 사람이 한 80kg 든다고 라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알만한 사람은 아시잖아요. 그럼 역도 선수들이 몸이 다 제일 좋아야 되게. 그리고 이건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럼 중량을 낮춰라 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량을 낮아야지만이 운동이 잘 되는 거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고유한 감각, 움직임. 그 움직임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여기만 뾰족하게 만들어지고 이걸 더 뾰족하게 만드는 거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라인의 변화는 안 일어날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 초보자분들은 뭐든 해야 되고 중량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3대 운동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대 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 100kg 들어요. 한 200kg 들어요. 그걸 200kg 드는데 300kg 든다고 그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방향성이라고, 한쪽으로 뾰족한 걸 이쪽으로는 힘이에요. 여기를 번지게 만드는 행위라고요. 저도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도 감각을 확장하는 중이에요. 나이가 44입니다. 제 운동 한 6년 했어요. 이 일을 한 20년 했어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좀 할 수 있냐면, 사람마다 뭐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지난 세월 동안 PT를 할 때요, 하루에 지금 요새는 좀 적어져서 한 8개, 한 10개 왔다 갔다 한 9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9타임 정도를 하는데 거의 모든 회원들과 파트너십으로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러겠지. 여기 트레이너 분들이나, 그 파트너십으로 한다고 그런 돈을 받아? 뭐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제가 파트너십 어떻게 하냐면요, 옆에 서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한다고 칩시다. 하잖아요. 자, 옆에서 이 회원이 하고 있어요. 하는데 결이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제 운동을 버려야 돼요. 파트너십이라는 건 뭐냐면, 회원에게 중량 꽂아라 라고 하거나 보조시키거나, 보조하는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이 달려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마라톤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프 마라톤을 정도 하면 보통 한 2시간 이제 하프 마라톤을 하면 보통은 한 1시간 좀 잘 뛰는 분들 1시간 40분, 뭐 50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요 뭐 1시간 반쯤에 제가 좀 빨리 뛴 적이 있어요. 1시간 반쯤에 이렇게 뛰면 뒤에서 풍선 달고요. 01 땡땡 30 땡땡 00 이렇게 해서 1시간 반짜리가 페이스메이커가 지나가요. 그 사람 따라가면 골이 나면 1시간 반이에요. 그리고 한 5분 뒤에 가다가 1시간 35분이 지나가고 1시간 40분이 지나가더라고요. 1시간 45분을 어떻게든 안 보려고 막 무진장 뛰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였고요. 아무튼 그런 페이스메이커 역할인 거예요. 파트너십으로 한다는 거는 자기 운동 성질껏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PT를 할 때 이런 거죠. 한순간도 하나, 둘, 셋 이런 경우는 없어요.
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이드를 할 때는 언제나 전 엄지손가락을 견갑에 겁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확장되게 견갑을 손을 잡고 이걸 이렇게 늘려요. 유도하는 거죠. 강사가, 지도자가, 교육자가 유도하는 거예요. 그 살짝만 늘리면 이렇게 살짝 늘어나요. 등을 할 때 보세요. 덤벨 로우를 하거든요. 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원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여성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를 앞으로 대면 좀 이상하니까 여기를 엉덩이 딱 박아요. 살짝 옆으로 서서 딱 박은 다음에 어깨를 잡고 하나 둘딱 잡아 내립니다. 그러면 잡다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 이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내리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렇게 이제 길을 유도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옆에 서서 잡아놓고 하고 있으면 쭉쭉 원암 덤벨로 할 때 흔하게 합니다. 그 허리 딱 잡아놓고 어깨를 최대한 먼저 나갈 때 먼저 빼고 먼저 나가고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요. 강사는. 그래서 내가 깨우치지 못한 방향의 길을 인지를 하는 거죠. 그거 한다고 한순간에 알아차리는 것도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야지 내 길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냥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말이 샜지만 자, 사이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이드의 프레스는 거의 다 했고, 자, 사이드의 기본 틀이에요. 팔꿈치를 내외전 시켜놓는 이유가 있어요. 팔꿈치를 왜 내외전 시켜놓으라고 하냐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레벨의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해도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회전을 시키든 내외전을 시키든 감각이 뚫린 사람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10명 다 세워놓고 팔 올려보세요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00이면 100, 거의 대부분이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 잡아놓고 이게 안 되고 어떻게든 이 포지션을 좁히려는 현상이 일어나요. 승모근 좁히죠. 그 다음에 팔꿈치 약간 외회전 시키죠. 손목 꺾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요것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잘못됐어요. 지금 요 동작도 잘못된 겁니다. 미세한 외회전이 미세한 바깥 회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잡아놓고 내회전을 시켜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쪽 회전, 이쪽이 내회전, 이쪽이 외회전 바깥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걸 시켜놓고 정복은 밀 수만 있다면 좋고 등 뒤에서 확장, 힙은 약간 뒤로, 무릎은 약간 구부리고, 왜냐하면 무릎도 펴놓고 있으면 이게 흔들흔들 이 제어를 못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0도에서 30도로 정도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나 둘 무게중심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 이거 무슨 수로 이걸 잡을 거예요? 못 잡는다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프론트 레이즈 할 때 보통 설명을 해요. 올리면서 보통 힘 빠질 때 이런 포지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반대의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올리면서 내쉬고 내려가면서 뒤로 빠지고 올리면서 내쉬고. 마찬가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힙을 약간 뒤로 보내놓고 힙만 뒤로, 가슴은 내밀어 놓고 체스트 업, 위팔뼈, 상완골, 휴머러스는 내외전 30도 가까이로 올렸다가 내리는데 손목의 꺾임 이런 거 다 없고 거울 보고 하시면 돼요. 이 쇄골축이 고정되어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광배가 확장되어 있는 채로, 정확하게는 확장이 아니라 내 몸에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딴짓을 안 하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야 내가 확장되어 있잖아요. 이게 훈련이 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저중량을 하든 고중량을 하든 오늘 고반복을 하겠다, 오늘 고중량을 하겠다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일명 사례에도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쇄골을 약간 봉인 해제해서 올리면서 쳐올리는 방법이 있고, 잡아놓고 이걸 이런 식으로 방법이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내 몸을 확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량을 들 때는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면서 쳐넣는 식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일종의 신장 반사, 일종의 반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을 좀 더 들어서 꽂아 넣는 겁니다. 이 중량을 이렇게 들면서 미세하게 제가 한번 해보면요, 잡아놓고 어설프게 들어가는 겁니다. 약간 외회전도 일어나고 손목도 약간 꺾이면서 이렇게 보통 들어가죠. 이러면 이제 답이 없다니까. 모든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 6kg, 7kg 드는 분이 한 15kg, 20kg 들 때까지 나가면 내가 몸의 라인이 변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요, 그건.
근데 완전 낮은 레벨에 있는 사람은 이걸 하셔야죠. 이렇게라도 하셔야죠. 해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 교정하는 라인의 변화, 감각의 확장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고. 사이드도 상당히 많지만 봉인 해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거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사이드는 이제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의 방법은 이 뽕을 내는 방법입니다. 쭉 확장, 뽕, 울룩 이런 방법이 있어요. 팔을 펴놓고 그 다음으로는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 뻗는 구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잡아놓고 어쨌든 뻗겠다. 그때 손목은 요걸 요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보내는 식으로 쭉 해서 여기에 삼각근 조면을 더 세게 만드는, 요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후면 같은 경우는 할 얘기가 정말 또 많은데, 숙여놓은 상태에서 돌려놓고 어깨를 확장해 놓고 그리고 약간 사선 뒤로 올리는 거, 이게 기본 틀이고요. 그 다음에 손 날로 올리는 방법, 그래서 여기를 뾰족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걸 중부 승모근을 미세하게 써서 같이 넣는 방법이 있고, 이걸 이렇게 잡고 뒤로 빼서 후면의 하단 부위로 넣는, 삼두가 좀 참여될 거지만 쭉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으로 후면에 많이 잘하는 이거 잡아 째는 방법. 운동에는 그래서 째는 방법이 있는데, 이 케이블로 하셔도 되고 누워서 황철순하는 운동 형태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좀 착각들을 하세요. 운동에는 수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축만큼 50% 비중으로 이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운동을 그렇게도 하고 회원분들에게도 모든 얘기를 합니다. 이완에 집중하라고, 계속 이완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려요. 가슴도 째는 형태로 있고 하체도 당연하고요, 등도 당연하고요, 팔도 당연하고요. 수축만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낮은 레벨일수록 이완에 더 집중해야 수축은 저절로 따라와질 겁니다. 다음으로 업라이트 로우도 있을 텐데요. 업라이트 로우 같은 경우는 보통 업라이트 로우예요. 이걸 올리면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 상승모근 같이 되고 어떤 포지션 여부에 따라 하부 승모근까지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업라이트 로우를 여러 가지로 쓰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업라이트 로우를 측면 운동하는데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잡아놓고 내가 들어 올리는데, 보통은 이거 들어 올릴 때도 팔꿈치가, 위팔뼈가 옆으로 나가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이걸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포지션이 많이 형성돼요. 요것만 또 잘못된 게 아니라 요것도 잘못된 거예요. 미세하게 쓰면서 하고 있잖아요. 얘가 올라가는 배합 비율이 높아야지 얘가 끌고 와지는 배합 비율이 높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놓고 돌려놓고 내외전 시켜놓고 쭉 하나 쭉,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등 뒤에서 저는 업라이트 로우 할 때 손을 넣습니다. 손을 넣으면 제 손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 와요.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잖아요. 이 회전이 못 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가슴 내밀어 놓고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게 되고 나면 이제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깨 운동 중에 유일하게 이두근이 참여 가능성이 높은 업라이트 로우, 등 운동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암풀 다운 형태가, 보통은 당기면 이두근이 되는데 삼두근이 되기 용이한 운동이죠. 그걸 배합을 적절히 교묘히 조절하는 겁니다. 등 운동을 할 때 이두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등 운동을 할 때 이미 들어간 이두근을 조금이라도 더 때려 넣어서 오늘 이두 때려 넣었어 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 등 운동을 했다가 이따가 삼두 할 건데 삼두 미리 워밍업 하자, 암풀다운 형태로 들어가고, 반대로 업라이트 로우 할 때 프레스를 했다가 뭐 사이드를 했다가 어깨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따가 이두 운동 조금이라도 할 거야. 업라이트 로우를 취하는 겁니다. 이두하고 함께 들어오게. 같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걸 핸들링 하는 거죠. 그 의미는요, 의도한 대로 움직여지면 되는 거예요. 의도한 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문제인 겁니다. 모든 운동이 동일합니다. 의도한 채로 움직이시면 돼요. 인지 조화 훈련. 그러니까 숄더 프레스를 하고 마치 막 나이 많은 한 70대 80대 분이 등산하는 거 그거 도움이 안 된다, 웨이트 트레이닝 해야 된다, 운동 좀 하시는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그분들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등산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인지 부조화 형태의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들기 위해서 집착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들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완전 운동 초보이신 분들,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데 뭐 늘 얘기하는 겁니다. 멸균실에서 중류수를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줘야 되고 가해야 되고, 그 스트레스 가함은 스쿼트를 쫙 해서 와 최대 중량 꽂아놓고 100kg 꽂아놓고 와 5개 했어. 그 다음 4개밖에 안 됐어. 좀 무게 낮춰서 80kg 가지고 한 8개 했어. 다음 세트 7개 했어. 와 많이 했다. 와 터져 죽을 것 같아. 와 집에 가야지. 그게 바보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태의 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한 달, 2달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넘어서서는 감각의 확장이 있다니까. 그 감각의 확장을 해야 내가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몸을. 그러고 많이 쓰는 것과 잘하는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저는 계속 지금 얘기하잖아요. 전달하잖아요. 기술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기술이 많은 것과 기술이 쌓인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지금 제 이 몸이 개돼지인 것 같아요. 살찔 대로 찐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한 5시간 늘 20년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수업 때마다 재활할 때도 늘 막 뒤꿈치 들고 이렇게 누르고 당기고 막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식단을 잘 안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닭가슴살을 안 먹느냐? 아니에요. 하루에 한 500g? 많이 먹을 때 1kg도 먹어요. 근데 그런 제가 높은 레벨로 달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루에 5시간 밖에 운동 안 하고 어설프게 막 5kg로, 아까 사이드 레터럴 레이저하고 벤트 오버도 5kg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숄더 프레스는 8kg로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숄더 프레스를 한 번 더 얘기하면, 속도 같은 경우는 잡아놓고 옆에서 보면 하나, 둘, 쭉 천천히 하는 걸 설명해 볼게요. 자, 천천히 하는 형태로 훈련을 하면 30kg 정도 드는 분이 지금 이거 하라고 하면 한 7kg 정도 들게 될 겁니다. 보세요. 천천히 한다는 개념. 잡아놓고 하나, 둘,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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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최대한 올리고, 최대한 내리고, 최대한 올리고, 최대한 내리고. 요거 7kg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장 반사가 있어요. 보통 정석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이죠. 내려가서 내리는데 훅 내려지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약간 퉁 튕겨서 잡아놓고, 퉁 튕겨서 잡아놓고. 근데 여기서는 속도가 나잖아요. 여기서 속도는 바로는 안 나고 요 때부터 살짝 나기 시작하다가 여기부터 많이 나죠. 많이 나죠. 이걸 제어를 해야 된다고. 제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요 구간은 속도가 안 붙었어요. 가속도에 간성이 붙지 않았다고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 구간은 가속도에 간성이 붙었죠. 그리고 더 올라갈 때쯤에는 가속도에 간성이 붙어서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 둘, 흡 이렇게 돼야지. 하나, 둘, 흡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느낌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날리는 거죠. 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중량을 들 때죠. 모든 운동을 그런 형태의 루틴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도라는 건 천천히 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 리듬을 제어하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속도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낸다면 이걸 빠르게 들어갑니다. 천천히 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거 없어요. 이거는 아니죠. 이건 속도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도 아니고 그냥 어설픈 동작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천천히 하는 건 여기 속도가 동일한 거예요. 야짜 이게 어려워요. 많이 엄청 어려울 거예요. 흉내 자체를 내기 어려울 겁니다. 사이드를 할 때 여기서 쭉 여기서부터 속도도 똑같은 거예요.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신장 방사, 좋은 리듬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속도를 내요. 근데 탕 부딪히는 건 소리가 나버리잖아요. 속도를 냈는데 제어 빠르게 갔는데 이것도 사이드로 치면 자 시작 속도를 냅니다. 여기서는 속도가 수월하잖아요. 속도를 제어, 위에서 제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것과 리듬은 다른 개념입니다. 쭉 여기서 속도를 내고 이 구간에서는 올라온 가속도를 제어를 하는 거죠. 프레스도 마찬가지. 잡아놓고 하나 둘
이렇게 여기서는 빠르게, 여기서는 천천히 재어 멈추는 게 아니에요. 헙, 헙. 이게 아니에요. 천천히와 운동을 할 때 리듬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죠. 천천히는 내가 이 스쿼트로 치면 이런 거잖아요. 내려가서 천천히 멈추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멈추는 구간이 없는 거. 그리고 신장 반사를 활용하면서 리듬을 좋게 만들기. 프레스 할 때도 이게 아니라 이런 식. 물론 등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그리고 어떤 리듬, 어떤 그 알맹이가 있죠. 그 리듬을 더 좋게 만드는 행위를 한번 해보세요.